대륙 이동설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륙 이동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판게아가 갈라졌다. 그리고 베게너가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 네 개의 증거 있잖아요. 이거 항상 나오는 게 여기서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이때, 겹친다 이런 이야기는, 어,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때 몰랐어요. 그리고 빙하 분포나 화석 분포 얘기할 때, 여기 해안선 모양은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쪽, 그쵸? 여기 아메리카, 여기가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서쪽. 산맥의 연속성은 이쪽,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쪽, 그렇게 겹친다 했고, 화석은 지금 이곳이,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아프리카고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쵸?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쪽이 다 뭉쳐 있었기 때문에, 빙하 이동 흔적도 다 같이 있고, 화석 분포도 같이 있고, 글로소프테리스, 그다음 메소사우루스가 다 대표적인 화석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개가 대륙 이동의 증거였다. 한 잘 기억해 두세요. 100km에 해당하는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그러니까 멘틀을 포함은 하지만 멘틀 상부가 굉장히 단단한 암석층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멘틀 자체가 고체인 거는 확실히 기억하시죠?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씩 흘러요. 하지만 이 상부는 특히나 단단한 암석층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상부와 그다음에 대륙까지 합해서 100km에 해당하는 곳을 판이라고 우리가 약속했다. 그리고 그 판은 이렇게 여러 개의 뭐 북태평양 판도 있고요. 예, 유라시아 판도 있고요. 아, 북태평양 판이 아니지. 그냥 태평양 판이죠. 자, 이 대륙 이동을 얘기하고 나서 그때는 인정 못 받았지만 여기서, 그쵸? 해저 확정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해저가 확장이 되면서 이 대륙 지각 쪽으로 해양 지각이 삽입을 하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자꾸 지각 활동들이 일어나고 그곳을 우리가 경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이 판 때문에 판의 이동과 함께 대륙도 이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륙들이 이 지각들과 함께 이 대륙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륙도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해요. 성분이 변해 또는 용해. 이런 것들, 이것을 다 풍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일으키는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개념이 살짝 여기에서 용해되는 현상이라 하고, 어,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용해라는 거를 이제 부서지는 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서짐. 그쵸.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잘게 부수고 또는 성분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잘게 부수는 거는 물리적으로 암석의 틈으로 물이 얼어가지고 틈이 벌어져서 그다음에 식물 뿌리가 이제 밀어내니까 자라면서 그다음에 화학적으로는 지하수가 용해돼가지고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거든요. 석회암이 탄산칼슘 재질이라서 이때 지하수가 녹일 수 있고요. 얘가 이제 산성이라서 그래요, 살짝. 그 다음에 공기, 산소, 특히 산소죠? 산소가 철 같은 거, 철들이 들어있는 어떤 암석을 붉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끼도, 예, 이끼한테 화학 성분이 나온다 했었죠? 그리고 풍화가 잘 되려면 노출되는 면이 증가하게, 그리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좀 고산지대는 약간 밤낮 기온차가 심하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겠죠? 그래서 고산지대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기온이 높으면 왜 화학작용이 활발할까? 화학작용할 때 열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좀 있어야 강수량이 있어야 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토양은 이렇게 부서져서 흙이 된 거고, 이 암석이 깨지면 조각과 모래가 되고, 이 모래가 좀 더 부서져서 흙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흙이 내려가면 좀 더 고운 흙은 내려가 버리는데 식물에게 좋은 건 더 고운 건 아니다. 식물은 뭐다? 어느 정도 물이 좀 배수가 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여기 기반암 모질물 여기가 이제 표토 심토예요.
네. 성재중은 이름을 정확히 배웠으니까 뭐 기억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 소중한 자원. 왜냐면 이 토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있어야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변성함은, 이쁜 곳에서. 이게 갑자기 변성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변성함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나? 음. 화성암 먼저 이야기할게요. 암석이 이제 생성 과정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마그마가 냉각돼서 식는 속도에 따라서 화성암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 화성암은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 빨리 식으면은 화산암. 그리고 이 색깔도 종류에 따라서 뭔가 좀 어두운 애들,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밝은 애들은 장석하고 석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둡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새까만 건 흑은모 같은 애들. 퇴적하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그리고 석회 물질은 석회암이라 하고 그다음에 퇴적암 특징 승리하고 화석 기억해 주시고 이게 칡리는 항상 해수면과 나란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이 이제 쌓아주니까. 그리고 보통 동식물의 사해 같이 이제 쌓이겠죠? 퇴적은 분류될 때 크기와 또 퇴적 위치에 따라 네, 분류가 될 수 있다. 보시면은 삼, 여감, 이암. 여감이 제일 크죠? 네. 그리고 변성암. 변성암은 온도나 압력이 변하는 환경에서 이제 염리가 안 생긴 거는 보시면은 규암과 대리암은 안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편암과 편마암에 염리가 나타납니다. 편암, 편암. 자, 그리고 아까 변성암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네. 지하 깊은 곳에 보통 걔네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사, 여기 볼 때는 편리 구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재배열된 구조고, 편마 구조는 좀 더 뚜렷하게, 그쵸? 편마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게 밝고 어두운 거 있잖아요. 블랙 화이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블랙 화이트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편마. 그냥 줄무늬는 편리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암석의 순환은 주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 이거 생성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관찰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보죠. 색깔과 그다음에 종류, 줄무늬, 거친 정도 같은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줄무늬 있니? 그러면 편맘. 알갱이 크기가 좀 크냐? 알갱이 크기가 크려면 보통 심성암이 크고요. 또 변성암이 큰 거예요. 왜 눌려서. 네, 자갈모래 여감이 있겠죠?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쓰이는 곳 편마음 줄무늬 있죠? 석회암은 시멘트로 쓰이겠고요. 환경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넘어가서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정석, 석영, 흑운모 같은 것들 주요 광물입니다. 그리고 광물이 각각 고유한 색을 띠기 때문에 색깔로 알 수도 있고 조음판이라는 걸로도 알 수 있고 지금은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광물 단단한 건 국기인데 네, 석영이 제일 단단해요. 자성 그리고 염산 반응까지. 염산 반응은 방에서 그 다음에 대리석 석회암까지도 나타납니다. 화강암이 단단하니까 건축재료, 석영은 유리 반도체, 황동석은 전선, 동전의 재료인 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불의 골이 나타난 곳이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화산대가 다 지진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지진이 있다고 항상 화산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리고리가 좀 많이 나타나는 곳인데 이거 보면은 띠 형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띠 형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띠.
규모하고 진도. 규모는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 양이라서 어디서나 변하지 않지만 이게 진도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여기가 A가 진원지인데 1번과 2번 지역에서 진도는 같아요. 이거의 아니 규모가 같아. 규모. 규모는 동일해요. 어느 지역이나. A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 명시되는 거라서 규모는 같지만 1번 지역과 2번 지역의 진도는 다를 수도 있죠. 그쵸? 그 지역의 땅의 단단하기나 어떤 건물의 높이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가 이렇게 고리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고리인 거고 나머지 이제 띠 모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진대 분포가. 아니, 근데 띠 모양이 되면서 거의 다 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경계와 거기 일치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네, 아까 지진만 발생하는 곳 있다라는 곳, 경계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 성제중 끝났고, 그다음에 염경중으로 넘어갈게요. 음, 염경중은 지구계 이야기를 좀 잘 보시면 이 지구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태양계도 있고 지구계도 있고 이런 걸 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표까지, 내부까지 포함해야 직권. 그죠? 지구의 물은 수권. 질소, 산소 같은 애들이 다 기권. 그리고 외권은 기권 바깥입니다. 기권 바깥.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요거 기억해 줄까?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지구 내부 알기 위해서 시추하거나 화산 분출물을 뚫어주는데 이런 게 직접 조사고, 지진파 분석하거나 중력 탐사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간접 조사고, 요즘에 중력 탐사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알아두시고, 고체 상태의 가장 얇은 거 지각. 해양, 대륙이 있고, 대륙 지각이 한 35, 해양 지각이 5 정도. 멘틀은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큰 고체 상태의 암석입니다. 외핵은 철과 니켈이 있는데 얘도 철, 니켈. 상태가 좀 다른 거고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에스파 통과를 못하는 거 보고 알아냈다. 지구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네, 아까 외권이 어디다? 그 지구 기권 바깥 영역인데 에너지원이 태양이라는 거 아까 또 정리돼 있었어요. 지구의 에너지원은 외권에 존재하는 지구의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구성 요소가 다른 거는 이제 이 나머지가 물이죠. 수권이죠. 여기에서 구성 요소 직권 생물권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표 바깥 아니고 기권 그쵸? 기권 바깥 영역이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바닷물 수권, 태양에너지 외권, 하늘의 구름 기권, 그쵸? 생물권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권, 이게 뭐 직권이 이제, 지표의 모습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층상 구조. 규소산소가 있는 거고요. 이 안쪽이 철과 니켈, 바깥쪽 규소산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곳은 비외핵이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더 두껍죠. 그다음에 C가 요 라인인데요. C가 지금 보시면은 A와 B,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멘틀과 지각의 경계죠. 저 C는 멘틀과 지각의 경계. 암석이 대부분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이고, 암석은 광물이 이루고 5,900여 종이고, 제일 많은 게 조한 광물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화강암은 석영이나 장석 같은 밝은 광물이 많은 거고, 현무암은 감남석, 희석 같은 어두운 광물이 많은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화강암 같은 애들, 네, 석영, 장성 많고, 현무암은 희석 같은 애들 많고, 그다음에 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성입니다. 밝은색 광물은 장석, 석영, 어두운 색 광물은 감남, 희석, 각섬, 흑운모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가루 색깔이 좋은 색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안 긁히면 부셔봐야 되고요. 굵기는 광물에 무르고 단단한 정도이다. 이제 일단은 무른 게 긁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철석 같은 경우는 자성이 있다. 이게 자철석에 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적철석에 자석은 붙어요. 자석. 무슨 말인지 알죠? 자석은 붙겠죠. 철이 붙진 않겠죠. 철이 붙는 거는 쇠붙이가 붙는 건 자철석인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거품 생기는 방에서 그리고 광물의 어떤 유용한 자원들 기억해 주시면 석영이 유리반도체, 리튬이 배터리, 황동석이 구리, 네오디뒴이 자성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에 쓰이고. 타이타늄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가벼운데 굉장히 또 단단하고. 그리고 암석을 이제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게 석회암, 줄무늬, 편마암, 풍화에 강한 화강암. 그렇죠? 자, 지각을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지각 구성의 주된 암석, 그다음에 광물은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원소 아니죠? 아직 이거는 암석 이루는 건 광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광물을 좀 더 쪼개보면 원소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석영이 더 단단하다. 정장석이 두 번째다. 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장석 방해석도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기로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굵기로.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석영 약간 이렇게 수정 모양처럼 생기는 거고,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길 때, 이제,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서 생길 때, 그쵸? 장소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고, 이거 분출된 이후 용암인 거 기억하세요? 이 마그마가 나와버리면 거의 마그마가 나오기 직전에 거의 기체를 다 빼거든요. 기체가 먼저 폭발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기체가 없어, 하나도. 화산, 화산 분출물 중에 하나가 또 기체가 중요한데, 기체의 수증기가 다 빠진 상태를 용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암, 심성암 다 기억해 주세요. 유문암까지 배우시네요. 유문암, 유문암 배운 거 맞지? 화성암의 색은 이제 어두운 것들, 밝은 것들 두 가지가 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이제 다져지고 굳어지는 건데, 바람 때문에, 물이나 바람도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실까요? 네. 바람도 이동을 시키니까 운반돼서 쌓이는 거고, 퇴적암은 종류와 알갱이 크기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 층리는 나란한 줄무늬, 그다음 화석은 유연한 흔적, 퇴적암이 나타나는 거.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는데 이때 성질이 변하겠죠. 그래서 특히 편한 편마암에서 이런 줄무늬를 볼 수 있는데 이 편마암이 됐을 때 블랙 화이트가 좀 강합니다. 특히 화강암이 더 강해요, 블랙 화이트가. 화강암 편마암, 화강 편마암. 얘네들은 없습니다, 줄무늬가. 화사암, 석회암은 그다음에 염리 같은 경우, 예, 되게 잎사귀 엽이라고 했죠. 굉장히 가늘어서 순환을 하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작용을 받는다. 열받으면 마그마, 굳으면 화성암, 쌓이면 퇴적물. 이게 암석이 부서져서 쌓이면 이 퇴적물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퇴적암이라고 바로 해버리시면 안 되고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라는 거 깊은 곳에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암 그쵸? 더 변성암 등이 좀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마그마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에 문제,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얘네들이 분류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 이거 결정 크기 이런 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가 거치잖아요. 그래서 화산암 작은 거. 그다음 B가 결정이 큰 신성암. 그렇죠? 네. 화산암. 네. A가 그 뭐죠? 어,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이 화강암, 편마암, 사암, 규암, 석회암, 대리암. 네. 요거는 퇴적물이 먼저 쌓이고, 다져지고, 붙여주고, 굳어져서 이제 암석. A, B, C, D 중 염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무조건 C가 될 때, 변성암이 될 때죠? 풍화와 토양, 지표 암석이 물, 공기, 생물까지 세 가지로 음, 부서지고 변하고, 그쵸? 그다음에 기계적 풍화에 물 또는 뿌리, 화학적 풍화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지하수 또는 공기 중 산소. 풍화로 인해서 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표토가 만들어진다. 그 아래에 빗물의 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토양이 점점 두꺼워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흙이잖아요. 흙. 두꺼워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해안선, 산맥, 화석, 빙하,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빙하 이동의 흔적이 과거 기후와 대륙의 위치를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네, 빙하가 이제 있어서 옛날에는 요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도 생각을 했냐면 여기 그거 있지 않았냐 육교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 생물이 다니는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빙하의 흔적으로 다 종결시켜 버려. 근데 사실 그때 그래도 백예너가 지질학자가 아니고 기상학자였기 때문에, 네. 기상학자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빙하가 어떻게 생겨? 이러면서. 아프리카 남쪽에 빙하가 헉, 얘가 바로 남단에 있었던 얘기지. 남극에 있었던 얘기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 지방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남극이에요, 남극. 남극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이남, 남아메리카. 그렇죠? 자, 판게아 초대륙 맨 처음에 3억 년 전에 있었던 거고, 대륙이 점차 이동을 하고 있고, 그때 원인은 사실 멘틀 대류로 인한 판의 이동이죠. 그쵸? 그리고 판은 멘틀 윗부분 포함하는 100km의 단단한 암석층이고, 그다음에 100km예요. 요 위에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이 다 단단할 수 있지. 근데 더 단단한 암석층. 요 아래는 고체이면서 대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한다.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난다. 세 가지 과정. 그리고 지각 변동도 자주 일어난다. 여기가 태평양 판에 불로의 고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중에서도 이 일본이 유라시아 판의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랜 세월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고 기억 디귿 공기 중 산소가 암석을 부시고 뿌리가 석회암 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탄산수 하면 산성 물질이 이제 석회암 지대가 탄산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석회 동굴 만듭니다. 아무래도 풍화작용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이 넓을 홍화작용 제일 많이 받은 것은 누구다? 어, D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B가 되겠죠, 사실. 얘가 제일 곱게 됐으니까. 그리고 네, 순서 기억해 주시고 해령이 만들어져서 해구에서 소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해저 확장설이에요. 이게 대륙 이동설 다음에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판의 이동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백예너 주장 대륙 이동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륙 이동이 대서양을 넓혀 가고 있거든? 대서양이 이쪽이거든? 지금, 아프리카, 여기, 요거요.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동쪽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건 당연하겠죠? 22번 태평양판이 거대한 대륙판 아니죠? 해양판이죠? 그 여기에서 지각 멘트를 상부 암석층이고 수평적 단일한 층이다. 지구 겉부분을 이루는 수평적으로 연속한 단일한 층이다. 지구 겉부분을 이루는 수평적 단일한 층. 잠깐만, 일단 멘틀에 따라서 다양하게 움직이죠? 이게 단일한 층이다. 수평적이란 말이 잘못됐나 본데, 이게 지구 겉부분을 이루는 수평으로 연속한 단일한 층? 이건 그냥 지각이지. 지각 겉부분을 이루는 거. 지각이죠. 그냥 지각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진 발생해서 화산대, 지진대 완전 일치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지진대가 없는 곳이, 화산대가 없는 곳이 많아요. 화산이. 그쵸? 완전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 잘 보시면서 염리구조, 뭐 거품, 대리양, 이암이 제일 작고요. 부드러운 것도 기억해 주시고. 네, 끝. 여기까지는 염경중. 그다음에 생물 물리 파트. 네, 좀 이따가 해야 돼요.